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활주로의 소방차와 충돌해 기장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전국 주요 공항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인 최근 미 공항에서는 우선 탑승 서비스를 받기 위해 휠체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며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양측의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전쟁에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대량 마약 유통 정황이 포착돼 관련 용의자가 체포되고 별도의 차량 방화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착륙 중이었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활주로의 소방차와 충돌해 기장과 부기장이 숨지고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직후 전면 폐쇄됐던 공항은 오늘 오후 2시 단일 활주로 운영으로 일부 재개됐지만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 4번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항공구조 소방차와 충돌해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숨졌습니다. 20일 밤 11시 40분쯤 제즈 에비에이션이 운항하는 에어 캐나다 익스프레스 8646편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해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항만청 소속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봄바디어 CRJ 900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72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는 충돌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항만청 측은 2사람 모두 캐나다 거주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4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중상을 입었고 32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소방차에 탑승했던 항만청 경찰관 2명도 골절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소방차는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 이상한 냄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 중이었습니다. 관제탑이 소방차에 4번 활주로 횡단 허가를 내줬는데 에어 캐나다 여객기 역시 착륙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각각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관제교신 녹음에는 관제사가 트럭 1번 멈춰요 멈춰요라고 수차례 외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신 녹음에는 사고 직후 제가 실수했습니다라는 목소리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현장에서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은 사고 직후 전면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인근 공항으로 우회했으며 오후 2시 단일 활주로 운영으로 일부 재개됐지만 지연과 결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을 전국 주요 공항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이민 단속이 목적이냐를 두고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애틀란타와 뉴욕 JFK 등 전국 14개 공항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TSA 직원 수백 명이 무급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병가를 내거나 그만두고 있습니다. 셧다운 이후 퇴직자만 366명에 달하고 결근율은 10%에 이릅니다. 현재 약 5만 명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여파로 일부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오늘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은 승객들에게 탑승 4시간 전 도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입된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두고 행정부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은 이민 단속을 위한 배치가 아니며 인파 관리와 보안 검색 지원이 임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고문 톰 호먼도
아이스 요원들이 X선 검색 장비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아이스 요원들이 신체 검색과 X선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이민자 체포도 임무에 포함된다고 언급해 혼선을 키웠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의 배경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 대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를 막아왔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교통안전청 예산만 먼저 처리하자고 공화당에 제안한 상태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 주요 공항에서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하며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반 신원 확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대기를 피하고 우선 탑승 서비스를 받기 위해 휠체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급증해 공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전역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대기줄이 터미널 외부까지 이어지는 등 이른바 대기 지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교통안전청 TSA 소속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심화됐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담당하는 TSA 인력 부족과 기상 악화, 봄방학 여행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공항에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보안 검색 업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터치리스 신원 확인 서비스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를 줄여 이용객들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얼굴 인식 전용 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약 65개 공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항공사 계정과 여행자 고유 번호, 여권 정보 입력 등의 조건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집된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외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기술 신뢰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혼잡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 서비스를 악용하는 일명 얌체족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우선 탑승 혜택을 받기 위해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해 탑승장으로 들어간 뒤 입장한 후에는 버젓이 걸어다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좌석 지정을 할 수 없는 항공편에서 우선 탑승하기 위해 휠체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항공사들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뿐 아니라 공항 이용객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며 발전소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이란은 어떤 협상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양측의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란 발전소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며 거의 모든 사안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조건으로는 이란의 완전한 핵무기 포기를 제시했으며 합의가 타결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악시오스는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과의 공동관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란 측은 트럼프의 주장이 금융과 석유 시장을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아닌 국가의 선박에 한해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의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한 사전 허가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적대국이 아닌 나라에는 해협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해협의 재개방이 아닌 이란이 통제권을 쥔 허가제 체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전장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텔노프 공군기지와 요르단 아즈락 미군기지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미 중부사령부도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5일 안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군사 충돌이 대폭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상 국면이 실질적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보류 소식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지만 디젤 가격 급등은 이어지며 물류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발발한 에너지 위기를 두고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지역 9개국에 걸쳐 최소 40곳 이상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으며 현재 에너지 상황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하루 약 1,1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급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보류한다고 발표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약 10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약 9.5% 내린 배럴당 약 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전역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고 한 달 전 대비 약 40% 급등한 약 5.2에서 5.25달러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일부 주유소에서는 디젤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곳도 생겨났고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져 50% 이상 가격이 오른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디젤 가격 급등은 곧 물류 산업의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은 연료비 부담 증가로 운행 경로를 조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운송업체는 사업 지속 자체를 고민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히 디젤은 화물 운송뿐 아니라 농업, 건설, 식품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파장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냉장 운송이 필수인 신선식품 분야는 가격 상승 압박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근원 인플레이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면 연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에 대해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과 물가 관리 그리고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아닌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500g에 달하는 대량 마약을 소지, 유통하려고 했던 용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포트리에서도 차량의 방화를 저지른 뉴욕시 브롱스 출신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대량 마약 소지 및 자동차 방화 사건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내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4번가와 이스트 팰리세이즈 블러버드 인근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했지만 곧 40세 후삼 푸다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그가 저지시티와 말보로 타운십, 웨인 타운십, 패터슨 등 여러 지역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포 당시 푸다는 마약 관련 도구와 함께 잠겨있는 금고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한 결과 수천만 분의 투약이 가능한 500g의 메삼페타민이 발견됐습니다. 푸다는 마약 소지 및 유통, 수사 방해, 마약 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이 남성이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로 즉각 탐지하고 체포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에서는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버겐블러버드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연성 물질을 뿌린 뒤 고의로 불을 낸 정황을 파악했고 버겐 카운티 검찰청 산하 방화수사대와 태스크포스, 포트리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선 결과 뉴욕시 브롱스 출신의 43세 데스몬 제이 무어로 밝혀졌습니다. 무어는 범행 후 뉴욕으로 도주했으나 뉴욕시경의 협조로 브롱스에서 체포됐고 가중방화, 방화, 형사상 손괴,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뉴욕에서 구금된 상태로 뉴저지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투표 동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대법원은 우편 투표 제한 여부를 심리하는 등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 관련 규정 재편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근로 장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유권자 등록을 돕던 연방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다른 학생들의 투표 등록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여기에 교육부는 1,2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터프츠 대학의 학생 투표 연구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에 터프츠 대학은 2024년 선거 분석 보고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관련 기관들도 잇따라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18세에서 29세 투표율은 47%, 캠퍼스 내 학생은 53%로 더 높았습니다. 공화당은 투표 시 엄격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와 뉴햄프셔 등 10여 개 주에서는 학생증을 투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투표 시 신분 확인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청년 유권자 참여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청년 투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우편 투표를 둘러싼 핵심 사건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우편 투표를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을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유사한 유예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군인과 해외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후 접수하는 29개 주도 이번 판결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6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간선거까지 8개월을 앞두고 투표 방식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3년 전 임신 중이었던 한인 여성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해한 범인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시애틀 벨타운에서 출근길 차량에 타고 있던 권이나 씨를 총격한 코델 구스비에게 킹카운티 법원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권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태어난 아기와 함께 숨졌고 남편 권성현 씨는 총상을 입고 생존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뢰한 전문가들이 모두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구스비는 주립정신병원에 수용돼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사실상 종신 수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2일부터 기존에 각 주정부가 담당하던 장애급여 심사를 연방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는 새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장은 이번 조치가 심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청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효율부, 도지의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개선보다 수혜 거부 증가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모든 절차가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이 처음으로 뉴욕시 재정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20일 한인 리처드 이 뉴욕시의회 재무국장을 시 재정국 신임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인이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임 국장은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세입 징수와 총 시장 가치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100만 개 이상의 부동산 평가를 총괄하게 됩니다. 아주인 평등회와 퀸즈 보로청 예산국장 등을 거친 리처드 이 국장은 평생 뉴욕 시민이자 이민자의 아들로서 모든 뉴욕 시민에게 기회와 존엄성을 제공하는 시대를 이끌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0년 내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홍수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40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오아우섬 북부 주민 5,500여 명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후 해제됐습니다. 1906년 건설된 와이아와 댐 붕괴 위기로 주방위군이 출동했으나 수위는 안정을 찾았고 현재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인원은 230여 명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천여 명은 아직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아우, 노스쇼 일부 지역에는 음용수 끓여 마시기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